오늘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보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랩에서 제품 기획과 마케팅,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랩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계신 EP 컨설팅 팀의 오상원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히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원격 수업, 그리고 웨비나, 그리고 원격 근무, 이런 용어들이 일상적인 용어들로 다가온 것들을 실감하는 요즘에 참 답답함과 동시에 또 새로운 뭔가가 오는구나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오 팀장님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더 고객을 많이 만나시고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시는 분인데 오 팀장님이 느끼시는 고객 환경의 변화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프리세일즈를 맡고 있는데 기존에는 일주일에 한 10개 고객사 정도 이렇게 컨택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이제 발생된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건 네. 정도 미팅을 할 수 있을까 말까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실제 프리세일즈를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이슈가 상당히 이제 크게 다가오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음. 이제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조금은 이제 잠잠해졌을 때 이제 고객사를 이제 미팅을 했거든요. 네. 미팅을 했는데 고객사 담당자분한테 이제 코로나19 시점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존에는 그 일부 부서 혹은 특정 개인만 외근을 하거나 아니면 원격 근무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사가 이제 원격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VPN처럼 이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증설이 좀 필요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재택근무 이제 원격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제 PC나 노트북을 집으로 이제 갖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예를 들면 이제 DRM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회사 내에서 쓰고 있는데 이제 집으로 갖고 갔었을 때 회사 업무 시스템에 또 연동이 돼야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이제 같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개인 혹은 일부 부서만 했던 게 폭발적으로 전사 차원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웠던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상무님께서는 이제 시장의 보안 트렌드라든가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제 알고 계신 분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보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안 시장을 잘 안다기보다는 정말 잘 알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큰 변화의 키워드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새로운 정상 이런 의미보다는 저성장의 기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욱 지속되고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례로 뭐 가트너의 자료를 좀 예를 들자면 2020년 시작을 9.1%라는 성장률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수정된 성장률은 4.2%로 절반 이상 이하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성장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4.2%가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지속적인 급락하는 시장 성장률을 이런 팬데믹 시대에 리모트 워크 환경이나 스마트 워크 환경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부분들의 영역이 훨씬 더 급속도로 또 성장할 것을 반면에 증명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떠한 솔루션들이 시장에 접목이 될까 얘기들을 보면 뭐 VPN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 주셨는데 그 부분은 기본이 될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SDP와 같은 확장된 네트워크 보안의 영역에 대한 전망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돼야 될 사항인 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를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자체에 대한 보안과 또 그 부분이 아무래도 모바일 환경과 연관되다 보니까 모바일 환경에 처했을 때의 위협과 그거에 대한 대응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시장에서는 더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급변하는 이제 최근에 이제 환경을
이제 기준에서 이제 보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적용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조정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될 텐데요. 이제 상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최근의 이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줘야 될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사실 우선순위야 뭐 실제 업무를 하시고 활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지만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라는 규명과 더불어서 그 보호할 대상에 대한 가치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건데, 사실 현재 고객이 무엇을 보호하고 왜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가치 산정, 대상 선정이 먼저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보호의 대상은 아무래도 뭐 조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개인이나 아니면 프로세스, 일하는 방식조차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코로나19부터 이제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도 이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기존의 이제 원격 근무 환경이나 아니면은 스마트 오피스처럼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대표되는 이제 스마트 워크 환경에 대해서 실제 이제 여러 가지가 존재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지방에 나가서 가지고 나갔던 노트북으로 회사에 접속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하면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이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현재 원격 근무가 보면은 폭발적으로 전사 차원에서 이제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회사로 따지면은 회사 임직원 전체가 원격 근무를 하고 있거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원격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돼서 산업 전체가 이제 원격 근무를 하거나, 혹은 나라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글로벌하게 봤었을 때 전 세계가 현재 기준에서 보면은 네, 맞습니다. 이제 원격 근무 환경으로 다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지방 출장을 갔었을 때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 게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이제 회사의 전원, 전사적으로 이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양적인 팽창 외에는 실질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를 했었을 때 업무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보다는 원격 근무의 대상과 실질적인 이제 적용 대상의 수가 바뀌었다. 이거 외에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환경적인 변화는 포스트 팬데믹과 영향을 줘서 많은 부분들이 변했는데, 보안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영역과 그 범위가 확장된 것일 뿐, 보안 자체를 규명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공감을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니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전이든 이후든 어쨌든 리모트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연결 자체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주어졌다면, 그럼 우선순위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국면 전환을 맞이한 것이 바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 클라우드의 전환 속도와 비대면 시스템들의 확충이 급속도로 번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거나 또 놓쳤었던 보안의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고려해 보고, 또 그 사업의 연속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아울러서 고려하는 보안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 오 팀장님 입장에서 잘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세션 이전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관계된 얘기들은 이미 자세하게 한번 언급이 됐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부분 관점에서 보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많은 이제 미래학자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결코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제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팬데믹 초기에는 이제 단순하고 조금 빠르고 쉽게 뭔가를 이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는 빠르고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안전한 연결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흔히 가상사설망 VPN을 네.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VPN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 인증을 거치고 그 인증을 통해서 암호화 통신을 하는 게 이제 VPN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코로나19 이제 이 시점에서 봤었을 때 VPN이 증설이 되거나 신규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매출 확대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VPN 자체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세계 시장 트렌드를 언급했던 가트너의 자료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제로 트러스트 부분이나 SDP에 관계된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있고 또 그 현재의 위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영역이라고도 보는데 아무래도 국내에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원격 근무 환경에서 그 VPN이 화두인 거는 맞고 앞으로도 조금씩은 더 성장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제 VPN이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인증, 예를 들면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그 이후에 투팩터 인증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추가적인 인증을 거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용자 인증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제 접속하는 단말에 대한 인증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단말에 대한 인증이 왜 중요하냐라고 봤었을 때 직원이 외부 환경에 나가서 VPN을 접속을 했는데 그 사용했던 단말이 기존에 확인되지 않은 단말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단말 안에 악성 코드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봐서 단말에 대한 인증도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단말에 대한 인증은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PC와 노트북 단말에 대해서는 고유의 유니크한 키 값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맥 값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고유의 키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단말에서 유니크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반영된 정책에 의해서 유효한 이제 단말을 통해서만 실제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있고요. 이제 이러한 이제 인트라넷에 들어오는 이제 유효한 단말 인증을 거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악성 코드거든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가지고 업무를 보는 노트북을 가지고 원격 근무를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제가 노트북을 갖고 나가면 회사 업무도 보지만 네. 인터넷도 분명히 사용하거든요. 네, 물론. 근데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든가 URL 링크를 저희가 클릭을 해서 확인되지 않는 파일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네. 실질적으로 단말에서 아무리 이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은 이제 우리 안랩에도 V3라고 하는 제품이 있지만 네. 알려진 악성 코드에 대해서만 탐지를 할 수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언노운 신종 변종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이제 한계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변종 악성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안랩에 이제 MDS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네. MDS라고 하는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신종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이제 탐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대응하는 솔루션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V3와 같이 이제 통합 버전으로 제공이 되면서 사용자가 제가 예를 들어 노트북 밖으로 나갔는데 인터넷을 하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제가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저도 모르게 백단에서 실행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행을 차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해주는 네네. 이런 류의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적용이 돼서 단말에 대한 보호가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돼야 된다. 예,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말씀드린 VPN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과 그다음에 통신에 대한 암호화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면서 추가적으로 이 VPN을 사용하는 단말에 대한 인증이 되면서 이 유효한 단말을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했었을 때 유입되는 이제 신변종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됐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마트 환경에 따라 고민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관점을 떠나서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환경을 특수하게 보고 공격하는 지능형 공격이나 위협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아요. 공격의 시작도 그렇고 공격의 종착지도 결국엔 엔드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뷰포인트가 아닌 엔드포인트 보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모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이제 IDC에 의하면 지금 글로벌하게 발생하고 있는 침해 사고의 70% 이상이 엔드포인트 단말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표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엔드포인트 단말에 대해서 제가 좀 전까지는 단말에 대한 인증과 그 다음에 악성 코드의 대응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안 패치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안 패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랩이라고 하는 보안 회사에서 얘기하기 이전에 모든 회사가 보안 패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회사 내에 있는 단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안 패치를 잘할 수 있지만 이 단말이 외부로 나갔었을 때 과연 보안 패치가 잘 될 수 있을 거냐?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보안 패치 외에 이제 이제 PC의 이제 취약점이 네. 실질적으로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내 단말이 있었을 때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원격 근무 환경이 되는 순간 관리가 소홀해지고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보안 패치라든가 이제 PC의 취약점을 제거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외부 환경에서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PC나 노트북처럼 이런 단말에 대한 하드닝도 이제 회사 내냐, 이제 회사 밖이냐 이런 이제 환경적인 제약 조건과 상관없이 상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PC나 노트북 내에서 발생하는 정상과 악성, 의심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악성 행위의 근본지인, 그러니까 근원지인 이 파일이 네트워크로 들어왔냐, 이메일로 들어왔냐, 혹은 USB를 통해서 들어왔냐, 그런 유입 경로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악성 행위에 대해서 같이 가시성을 제공하면서 모니터링이 되면서 악성으로 확인됐었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솔루션들도 같이 이제 운영해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안내 기준에서 보면은 엔드포인트 플랫폼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EPP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 네, 플랫폼이 있고요. 이 플랫폼 기준에서 패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취약점 관리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드린 가시성 담보하면서 실질적인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모듈들이 하나의 원 에이전트로 같이 동작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고요. 이런 네네.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네. 맞춰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단말이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같이 항상 모니터링 되고 관리돼야 된다. 이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엔드포인트 관점에서는 역시 그 광의로 고민이 되긴 하지만 플랫폼 차원에서의 보호 가치를 우선순위 둬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엔드포인트 하드닝 관점에서의 강건화를 말씀 주신 것 같고, 또 가시성 확보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응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해보자라고 하는 의미 차원에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플랫폼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내 내지는 내외라고 하시면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주체들의 입장에서의 보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또 엔드포인트가 이런 비대면 활동들이 가속화되고 또 일상화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활도 비대면 활동 자체가 많아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비대면 결제 시스템, 네, 키오스크나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사람을 접하지 않고 주문을 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노동자들 아니면 사용자들 분들이 실제 업무 환경에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으면서 또 최소한의 것을 접하면서 운영해야 될 특수 단말들,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엔드포인트 플랫폼 내 사용자 입장이 아니더라도 엔드포인트의 광의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이제 카드 정보는 은행의 이제 식별번호를 비롯해서 이제 유효기간이라든가 카드 인증번호 등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포스나 키오스크나 혹은 이제 ATM 기기처럼 이제 결제 업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스나 키오스크 등은 이제 일반적인 PC와는 전혀 새로운 환경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PC 환경과 동일한 보안 제품을 사용하면서 보안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넌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포스나 혹은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업무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펑션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펑션이 있고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복잡한 이런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키오스크나 포스 같은 경우에는 딱 결제를 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인식하고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딱 이 정도 역할만 수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간단한 이제 펑션이 수행되는 솔루션 이제 단말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흔히 얘기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의 이제 접근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오탐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충돌 현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키오스크나 아니면 포스와 같은 솔루션에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이제 기술이 접목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안랩에 이제 EPS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EPS라고 하는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키오스크나 혹은 이제 포스에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파일이나 행위에 대해서 이제 평상시에 학습을 하고 학습이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들어오는 파일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블랙리스트 방식과 정반대의 이제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이제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솔루션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포스나 키오스 환경에서 이런 이제 EPS와 같은 이제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솔루션들이 최근에 많이 고객사에서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환경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와 맞물려서 보안이라는 관점에 대한 화두를 놓고 단계별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 팀장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한마디 더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었을 때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가장 큰 이제 환경의 변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원격 근무가 과연 기존에 없었느냐? 기존에도 있었고요. 기존 대비 틀려지는 건 뭐냐? 원격 근무의 대상과 이제 대상의 수가 현격하게 늘어났다. 이거 외에는 사실 차이점은 없고요. 제가 좀 전에 오늘 자담회 때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솔루션들이 기존에 없었던 솔루션이냐? 다 있었던 솔루션들이고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솔루션들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솔루션들이 이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새로 나온 솔루션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용자, 여기서 이제 사용자라고 하면 이제 임직원이 되겠죠. 임직원과 이제 회사의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관점, 임직원 관점에서 꼭 실천해 주셔야 되는 이제 어떤 이제 권고, 지침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노트북을 갖고 나갔는데 패치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회사 차원에서 패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원격에 있다 보니 쉽게 패치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직원분들한테 패치를 꼭 하셔라라고 연락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꼭 패치를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이런 거 이제 PC를 밖으로 갖고 나갔었을 때 부득이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터넷을 사용했었을 때 불필요한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고 URL, 웹을 접속했을 때 URL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메일을 받았을 때 이메일 본문에 있는 URL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쉽게 클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 내에 단말이 있었을 때는 회사 내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에 의해서 컨트롤이 됐지만 네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VPN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잘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와 별도로 평상시에 보안 이제 관리자분들이 임직원들을 위해서 보안 교육을 자주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직원들이 보안이 중요하구나,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각인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여러 번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PN을 통해서 접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장시간 접속 상태를 유지를 하고 아무런 이제 업무를 안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차단해주는 이런 조금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컨트롤이 좀 필요한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신변종 악성 코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체계, 앞서 말씀드렸던 안랩의 이제 MDS와 같은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EPP, EDR과 같은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권고 드렸던 사항과 솔루션도 새롭게 나온 솔루션은 없습니다. 네. 즉 과거와 현재는 동일한데 그 원격 근무의 대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본에 충실하자. 네.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포스트 팬데믹, 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화두에 사실 일반적인 활동들이나 기업 활동이 변한 거는 사실이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시행을 하고 규칙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뿐이지 보안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접고 다른 영역에서만 고민해야 되는 대체 솔루션?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많은 고객분들과 얘기를 오 팀장님만큼 나눈 건 아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고민하고 나누는 부분들은 더 멀리 봐야 되는 부분들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달라진 이 모든 세계에서 보안이라는 관점만큼은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지금 실행 가능한 보안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부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저 스스로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고 계신 안랩의 영업대표, SE분들, 그리고 파트너사분들하고도 함께 문의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안랩 ISF 스퀘어 20204 버추얼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웨비나 세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